네, 현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오후장에 더 들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빠르게 금요일에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고냐, 스톱이냐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에 이제 종목을 골라주시는데요. 지난주에도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정말 모든 전문가들의 높은 성적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과장님 이번에도 90%의 적중률을 보여주셨네요. 지난번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만 투자 의견이 살짝 나뉘어졌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다 적중했습니다. 오늘도 약간 오후장에 들어서 좀 뒤숭숭한 시장인데 종목 맞추기 괜찮을까요? 조금은 이제 지금 MSCI 리밸런스 때문에 지금 수급이 변하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화장품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수급의 변화를 통해서 6월 달에는 좀 섹터에 대한 색깔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화장품은 물론 2분기 실적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급 요인이 많이 왔었는데 그동안 물론 반도체도 좋았었고 좋았지만 이제 2차 전지나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하반기에 대한 업황 기대감이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또 낙폭과대 종목들이 최근에 제가 첨보도 이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확실히 네. 최근에 가동률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들이 아마 기관들이나 이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낙폭과대 종목의 빈집털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색이 바뀔 수 있다. 그럼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정리는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보시죠. 수상한 종목 10개 후보 보겠습니다. 장중 급등한 YC 앞서서도 언급을 해봤고요. 상승 테마로는 화장품주, 하지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슈가 부각되는 BH와 하이브,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안에 PNT가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해운으로 가볼게요. 오늘 해운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운주가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해운은 그 안에서도 변동폭이 유독 큰데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제가 처음 대한항공 봤을 때 이거 3주 전에 제가 이거 스탑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동안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중동 이제 홍해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일시적으로 좀 봤었고 아무리 운임지수가 올라오더라도 실적에 대한 연계까지는 사실 크게 좀 미치지 못할 거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워낙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SCFI 지수, 운임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5월 달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예전에 HMM도 마찬가지겠지만은 2022년도에 수에즈 운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게 장기 지속화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건 코로나 때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그런 측면이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결국엔 실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3주 전에 저와 이제 전략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해운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장기화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분기 실적 기대감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운 볼 때요, 또 같이 봤던 게 항상 중국 시장이었잖아요. 중국의 경기가 부활하느냐 마느냐. 네. 근데 왜 이렇게 그 부활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지 이번에 또 보니까 중국의 경기는 아직까지도 그렇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던데 중국이 연내 안에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해운주 보탬 될 수 있을까요? 작년 한 3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했고 네. 뭐 항상 맨날 GDP 경제 성장률 5%까지 올린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관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고 자꾸 이런 북미 쪽에서도 이게 계속 견제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 먼 미래를 봤을 때 생각보다 중국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 산업 섹터에서 로봇이든 뭐 전기차든 물론 반도체도 이제 자급화 시키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견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 흐름도 지지부진하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이 살아나줘야 이런 해운 속도나 아니면은 정유 쪽도 화학 이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해운주도 충분히 상승 흐름이 좀 더 세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지난번에는 저희가 스톱을 드렸는데 네. 지금 환경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 네. 그래서 고로 의견 바꿔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장중에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예요. 최근 바이오주들은 그 안에서 각계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스코 이벤트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한올 바이오파마의 오늘장 하락 원인 발견하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이뮤노반트 주가가 한 10% 넘게 이제 빠졌습니다. 어제 이게 IMPT 관련된 1401 자체에서도 사실 이게 상업화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좀 인상 발표에 대한 시간도 지연되고 만약에 이게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상업화에 대한 부분도 취소할 가능성, 거기다 유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같은 기술 이전의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던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좀 영향력이 같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도 오늘 관련 코멘트가 나왔었고 이뮤노반트가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적용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새로운 이제 MG 적응증을 하고 있는 1401 물질에도 이제 향후에 이쪽에 내년 한 상반기에 탑라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다는 이제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401에 대한 향후에 좀 상업화 가치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소멸되는 흐름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오늘 강한 하락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물론 32년에 향후에 이게 상업화 가치가 되고 만약에 향후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가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어제 단기적인 좀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같이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올 바이오파마 현재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14% 넘는 급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이런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네. 좀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빠지는 흐름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1401이 아니라 이제 1401 적응증을 확대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후에는 좀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스탑을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큰 폭으로 더 추가적으로 빠진다는 흐름이보다는 어느 정도 이 주식에 대한 매기 자체가 조금은 죽을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스톱을 하겠습니다. 손실이 크신 분들의 경우에도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 순간인 것 같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의류주들 굉장히 핫합니다. JS코퍼레이션 상승 테마 안에 묶여 있는데 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뭐 기관들 사이에서 약간 콜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JS코퍼레이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와 한세시라 뭐 하산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에 북미 쪽은 이미 의류 쪽에 대해서 재고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JS코퍼레이션 작년 9월쯤인가 상한가를 기억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때 재고 정책이 이제 풀리게 되면서 북미 쪽은 의료 쪽에 대한 소비가 이제 회복 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소비 데이터가 올라왔기 때문에 즉 북미 쪽에 OEM을 하고 있는 뭐 한세시럽, 뭐 JS코퍼레이션 그리고 하스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갭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흔히 갭 자체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중저가 이제 의료 쪽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JS 코퍼레이션이 거의 50% 비중으로 OEM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JS 코퍼레이션이 우리가 핸드백도 하고 있고 이제 의류 쪽도 OEM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공장에서 이어서 이제 캄보디아인가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본격적인 공장을 가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베트남도 최근에 GDP가 올라오면서 임금비가 조금씩은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임금비가 낮은 공장으로 가게 되면서 최근에 이런 마진을 이제 넓히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고 보통 3분기가 이제 성수기입니다. 보통 T나 니트 쪽으로 이제 OEM을 좀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번 갭이 실적이 잘 났다. 당연히 그럼 JS코퍼레이션이 나간 물량들이 갭에서 지금 풀린 물량들이 실적이 잘 난 거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 기대 회복편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갭 하나의 실적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의료 소비 데이터가 또 증가한 걸 조금 검증된 좀 자료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미 증시 안에서 나이키 실적도 보고 막 그랬는데요. 네. 언더아머 실적 다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갭의 덕에 JS코퍼레이션 오늘장 올라주고 있고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고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밑에 있는 하이브입니다. 현재 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있긴 한데 이 하이브도 이슈 부각 속에 오늘 한 4% 장중 하락을 보였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관련된 임시
총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뉴지스 초동 판매량이 굉장히 묻혔죠. 네. 결국 초동 판매 자체 예상치보다 그 절반 이상 좀 못나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하이브 멀티 레이블에 대한 좀 통제 불가 이슈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런 것 물론 같아요. SM 입장에서는 향후 하반기에 신인 그룹이나 영국 보이 그룹이 본격적으로 데뷔를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런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 그런 측면이 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 물론 BTS가 오는 것도 다 좋긴 한데 뭐 이런 뉴진스가 초반에 생각보다 부진하는 흐름이 이제 오늘 이 이슈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1분기 안 좋았지만은 2분기가 반등으로 실적으로 숫자로 보여줄까에 대한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엔터주에 대한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게 끝나면은 실제로 한한령 됐을 때 하이브가 이 신규 IP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중국의 침투율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SM이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브가 여기서 얼마만큼 여력이 상방이 있는지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하이브에서 뉴진스랑 어두워 리스크를 지금 감안한 가격이 19만 원 선이기 때문에 현재선 더 하락할 이유 없다. 오히려 매수해보자는 의견 주셨는데 그래도 이화준 과장님은 그냥 나는 자본 있는 종목 안 할래 이 입장이신 거죠? 결국에는 하이브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물론 아까도 금방 하이브 잠깐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에는 이게 계속 이걸로 시장에서는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뉴진스도 르세랑핌도 그리고 아일리도 다 너무 애껴하는 이모 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잘 서로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 일단 저희는 여기서 스톱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까요? 오늘 거래가 크게 급증한 우리 기술입니다. 원전을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원전 테마, SMR 테마 오늘 또 마침 정보 정책도 있었고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원전은 이번 하반기를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SMR도 중요하고 대형 원전도 좀 중요합니다. 물론 SMR도 물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변 공시를 하긴 했었지만은 결국 뉴스케일 파워와 본격적인 이제 협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수요나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7월 달부터 체코의 두코비치나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의 퐁트누프 그리고 영국과 같은 이제 원전 우선 입찰 결과들이 보통 하반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2, 3년간 정책적인 모멘텀을 이제 제외하고 이제는 본 사업 수주를 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형 원전은 15년 밸류를 땡길 수 있고 우리 SMR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이제 완성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기간을 땡길 수 있는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하나의 2, 30조짜리 하나의 본 사업 수준은 충분히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네. 하반기는 원전은 꼭 챙겨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원전은 꼭 챙겨봐야 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나왔습니다. 우리 계속 현재 5%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 돌입하는 현 시점에서 그럼 저희는 고겠네요. 네, 고입니다. 네, 고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실시간으로 시청자분의 수상한 종목이 접수가 됐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네. 다뤄본 적 있었잖아요. 오늘 그 관광 테마 때문에 뭐 관광과 관련된 여행, 항공, 카지노주, 면세점주 다 올라주고 있는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전에 있었던 그 뼈아픈 상처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조금은 더디거든요.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고냐 스톱이냐 어떤 의견 드릴까요? 저는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프랑스 법인 쪽에 한 매출 비중이 10%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국내 쪽에 대한 월간 매출이 작년 10월 달부터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계단 형식으로 월간 수수료 데이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마진 자체가 생각보다 수수료율이 낮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최근에 월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미 작년 4분기 때부터 계단 형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면은 프랑스 법인에 관련된 이슈가 묻히고더라도 충분히 2분기 실적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수상한 종목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넣어봤고요. 그 의견 들었습니다. 삼천당제약의 주가 변동 궁금하다 분들은 저희가 장 마감에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체 10가지의 업앤다운 의견은요. 한올 바이오파마와 하이브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8개 종목은 고 의견 주셨습니다. 베스트 가장 수상한 종목은 무엇이죠?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적시적하면서 JS 코퍼레이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의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시네요. 네, 맞습니다. 핸드백 원래 핸드백 만드는 OEM 업체였는데 이 회사가 야칭통상 인수하고 나서부터 매출 비중이 오히려 70%가 의류 쪽이고 핸드백이 30%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마이클 코어스, 케이트 스페이드 그리고 우리가 DKNY나 이제 갭 쪽에 매출 고객사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저가형이고 10대, 20대를 좀 겨냥한 흐름입니다. 지금 북미 쪽에 화장품이 잘 나가는 게 보통 10대와 20, 30대를 겨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한류 여파에 따라서 이제 국내 이제 OEM 업체들이나 이제 관련된 의류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소비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한세 시력도 좋겠지만은 갭이나 DKNY 쪽도 매출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J코퍼레이션도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JS코퍼레이션 좀 들어볼 수 있을지요? 가격 전략이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현재가 한번 저희 다시 보여주세요. JS코퍼레이션 빨간불 장대 양봉 기록하고 있고요. 19%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살짝은 달렸는데 저 윗꼬리 수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까요? 결국 성수기가 3분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번 2분기 실적을 바닥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중간 25,000원 가격까지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3분기까지 본다고 가정했을 때는 추가적인 3만 원까지 좀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더 길게 본다 나는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이렇게 이화진 과장과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